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유기동물 문제 정말 오래된 숙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문제를 기술과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로 풀려는 혁신적인 시도, 비기닝 프로젝트에 대해 한번 알아볼 겁니다. 과연 기술이 안락사 제로라는 이 담대한 목표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보호소 시스템이 왜 위기인지 그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할 새로운 철학, 보호소 패싱이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인공지능 AI 기술이 더해져서 입양 맺힘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결국 모두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안락사 제로라는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보호소의 위기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요, 우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한 숫자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46%.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구조된 동물들이 보호소에서 결국 생을 마감할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구조를 해봤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구조되는 동물의 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데도 사망률은 그대로라는 점이에요. 심지어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계속 늘어서 2024년에는 무려 46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돈은 돈대로 더 쓰는데 생명을 구하는 결과는 나아지지 않는, 한마디로 명백한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죠. 그렇다면 이 고장난 시스템,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비기닝 프로젝트는요, 아예 생각의 판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생각의 전환이에요. 동물이 보호소에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보호소에 들어올 일 자체를 만들지 말자는 거죠. 미리 막자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사전 예방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보호소에 오기 전에 해결한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꿰뚫는 핵심 철학입니다.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단계에서 개입해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철학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구현될까요? 바로 보호소 패싱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작동합니다. 이 3단계 보호 시스템의 목표는 이름 그대로 동물이 보호소를 거치지 않게, 즉 패스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조된 동물은 일단 동물병원에서 치료랑 입양 매칭을 동시에 진행하고요. 만약 그래도 가족을 못 찾으면 가정과 비슷한 환경인 임시보호처로 갑니다. 보호소는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가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있는데요. 만약 구조된 아이가 건강해서 치료비가 별로 안 들었다. 그럼 그 아낀 예산을 입양이나 임시보호를 하는 시민분들께 인센티브로 돌려줍니다. 비용 부담을 덜어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게 또 예산을 아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주 스마트한 구조예요. 자, 이제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이죠. 바로 기술을 활용한 AI 입양 매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동물을 연결해 주는 걸 넘어서 어떻게 더 깊고 성공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은 그냥 품종이나 나이로 검색하는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독특하고 감성적인 매칭 기술을 도입해서 뭐랄까 말 그대로 운명의 반려동물을 찾아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입양하려는 분의 생활 환경 같은 그런 현실적인 데이터 분석은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특별한 게 더해져요. 성공적인 입양의 진짜 핵심, 바로 정서적 교감을 도와주는 기능들이죠. 예를 들면 사람과 동물의 성격 궁합을 보는 사주 내칭 같은 거요. 또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내 반려동물과 닮은 아이를 찾아주는 환생동물 찾기 기능도 있고요. 이건 정말 단순한 데이터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아, 그리고 AI가 상담까지 해줘서 파양을 막아주고 혹시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바로 다음 가정을 연결해주는 그런 든든한 안전망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동물한테만 좋은 걸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마트 쉘터 기술을 한번 보세요. 청소나 밥 주는 거, 건강 상태 확인하는 거, 이런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니까요. 사람이 꼭 해야 하는 필수 노동 시간이 하루 7.5시간에서 1.1시간으로 무려 85%나 줄어듭니다. 그럼 이렇게 아낀 시간은 어디에 쓸까요? 바로 기술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산책, 훈련, 사회화처럼 동물의 입양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활동에 재투자되는 겁니다. 기계는 효율을 높이고 사람은 생명을 돌보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는 예산을 아낄 수 있고 민간 보호소는 안정적인 파트너가 생기고 우리 시민들은 더 인간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모두가 이기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야심찬 비전이 어떻게 전국적인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이 원대한 계획은 아주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따르고 있어요. 2026년 1분기에 시범 사업으로 기본 시스템의 뼈대를 갖추고요. 그 다음에 AI 엔진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2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7년 초에는 정부 시스템과 연동해서 이 혁신적인 모델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으로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비기닝 프로젝트가 그리는 궁극적인 미래입니다. 세금은 아끼고 불필요한 노동은 줄이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세상. 기술의 혁신과 정부의 의지가 만날 때 안락사 없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이 접근법이 성공한다면 과연 우리는 동물 복지를 넘어서 또 어떤 어려운 사회 문제들을 따뜻한 마음과 기술의 결합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